오늘 아침 배수구를 보셨나요? 당신의 소중한 머리카락이 얼마나 떠내려 갔는지요. 하루 100개가 넘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넓어지는 이마, 점점 가늘어지는 머리숱을 보며 한숨 쉬고 계신가요? 더 무서운 사실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머리 감는 습관이 오히려 탈모를 가속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머리를 감고 난 후 더 많은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한번 빠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따라 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탈모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두피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단 3주 만에 달라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거창한 약이나 비싼 제품 없이 단지 머리 감는 3분의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실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두피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샴푸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요. 특히 감고 나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환자 100명, 200명, 1000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분명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머리를 감는 방식이 탈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특히 60대 여성분들의 증언이 놀라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숱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자꾸 빠지더니 요즘은 감기만 하면 더 빠져요. 이 말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두피를 살펴보니 거칠고 건조하며 염증 징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깨끗하게 감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머리를 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샤워하고 나서 배수구를 보며 놀라신 적 있으시죠? 그 많은 머리카락이 어디서 나왔는지 의아하실 겁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10개, 20개가 아닌 수십 개의 머리카락이 한꺼번에 빠진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탈모 현상이 아닙니다. 두피에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병원에 오시는 탈모 환자분들 중 90% 이상이 머리를 깨끗이 감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두피가 아닌 머리카락을 위한 케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꽃을 위해 물을 주는데 정작 뿌리는 말라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느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넓어지는 이마 때문에 우울했어요. 모자나 가발 없이는 외출하기 힘들었죠? 이분은 깨끗하게 감기 위해 매일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고 샴푸를 직접 두피에 짜서 손톱으로 박박 문질러 왔습니다. 그 결과 두피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머리카락은 더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서 이제는 머리 감는 게 무서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한 머리카락을 원하니까요.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평생 믿어온 머리 감는 방법이 올바른 것일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던 머리 감는 습관들 중 상당수가 두피 건강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위험한 습관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머리 감는 일은 너무나 일상적이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습관이 두피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감아야 한다는 신념 아래 반복하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물로 시원하게 감기입니다. 머리는 뜨거운 물로 감아야 깨끗하게 닦인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뜨거운 물은 두피의 천연보호막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두피에는 얇은 유막층이 있어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4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은 이 유막을 녹여버리고 두피를 민감하고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한 50대 남성 환자는 매일 뜨거운 물로 시원하게 감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두피가 가렵고 붉어지더니 머리카락이 부쩍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의 두피를 확대해서 보니 마치 사막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마치 얼굴을 뜨거운 물로 씻고 보습제도 바르지 않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샴푸를 머리에 직접 짜기입니다. 광고에서는 샴푸를 머리 위에 직접 짜서 바르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죠. 하지만 이것은 두피에 심각한 화학적 자극을 줍니다. 샴푸는 농축된 세정제입니다. 이것을 직접 두피에 짜면 국소적으로 너무 강한 화학 물질이 집중됩니다. 마치 설거지 세제를 그릇에 덩어리째 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샴푸는 머리카락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샴푸의 진짜 목적은 두피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샴푸를 두피에 직접 짜면 피지선이 과도하게 자극받아 오히려 피지 분비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기름진 두피, 가려움증, 그리고 모낭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한 30대 여성 환자는 샴푸를 많이 쓸수록 머리가 깨끗해질 거라 생각해서 항상 넉넉히 머리에 직접 짰어요. 그런데 오히려 머리가 더 빨리 기름져서 매일 감아도 찝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분의 두피를 살펴보니 피지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해 있었고 모낭 주변에 염증까지 생긴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손톱으로 박박 문지르기입니다. 더 깨끗이 씻기 위해 두피를 세게 문질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손톱으로 두피를 긁으면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곳으로 세균이 침투합니다. 두피는 얼굴보다 훨씬 민감한 부위입니다. 얼굴을 씻을 때 손톱으로 긁지 않는 것처럼 두피도 그렇게 다뤄야 합니다. 가려울 때 긁으면 시원하니까 샴푸할 때 항상 손톱으로 문질렀어요. 40대 남성 환자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두피를 현미경으로 보니 작은 상처들이 가득했고 그 주변으로 염증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염증은 모낭을 약화시키고 탈모를 가속화합니다. 어떤 70대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머리를 감을 때 손톱으로 박박 긁었더니 나이 들어서 두피가 너무 얇아져서 조금만 긁어도 아파요. 이처럼 잘못된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위험한 습관들은 마치 식물을 키우면서 뜨거운 물을 붓고 비료를 한꺼번에 쏟아붓고 날카로운 도구로 흙을 파헤치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들고 말라 죽겠죠? 우리의 두피와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두피와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지키는 올바른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두피에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아닌 두피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디에 집중하게 될까요? 대부분 머리카락 자체에만 신경 쓰게 됩니다. 빠진 머리카락을 세고 샴푸를 바꾸고 비타민을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잎이 시들어가는 식물에게 잎에만 영양제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그것은 바로 머리카락에 뿌리인 두피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세포입니다. 반면 두피는 살아있는 장기입니다. 맞습니다. 두피는 우리 몸의 다른 피부와 마찬가지로 혈관, 신경, 땀샘, 피지선이 있는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그 뿌리가 있는 두피가 건강해야 합니다. 일본의 한 장수마을을 연구하던 중 발견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0세가 넘은 노인들 중 상당수가 풍성한 머리카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할아버지께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은 쌀이고 두피는 논이요. 논이 건강해야 벼가 잘 자라는 법이지. 얼마나 명쾌한 비유인가요? 쌀을 얻기 위해서는 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를 뿌려도 토양이 좋지 않으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사용해도 두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 병원에 오신 한 40대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 관리에 수백만 원을 썼습니다. 비싼 샴푸, 영양제, 심지어 특수 트리트먼트까지요. 그런데 효과가 없었어요. 이분의 두피를 살펴보니 각질이 쌓여 있고 모공이 막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사용해도 두피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50대 여성 환자는 비싼 헤어 에센스를 발랐는데도 머리가 자꾸 빠져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분은 두피에 염증이 있었습니다. 염증이 있는 논에 아무리 좋은 비료를 뿌려도 작물이 잘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두피 염증을 해결하지 않고는 머리카락이 건강해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헤어케어의 대부분은 머리카락의 겉모습을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게 하는 방법에 집중해 왔습니다. 트리트먼트, 에센스, 오일 등으로 머리카락을 부드럽고 윤기 있게 만드는 데 힘썼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두피 케어는 간과해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의 기초를 무시한 채 외관만 꾸미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헤어케어가 아닌 두피 케어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두피는 우리 몸의 다른 피부와 마찬가지로 관리가 필요한 장기입니다.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기 전에 세안을 하고 토너로 정돈하듯 두피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한 60대 남성 환자는 10년간 탈모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는 머리 감을 때 거품을 많이 내려고 힘껏 머리를 문질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피 마사지 방법을 바꾸고 세정제 사용법을 교정한 후 단 2개월 만에 가늘던 머리카락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변화가 생길 줄 몰랐어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또 다른 50대 여성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샴푸 횟수를 줄였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두피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피에 피지와 노폐물이 쌓여 모공을 막고 염증을 일으킨 것입니다. 올바른 두피 세정법을 배운 후 이분은 샴푸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감는 법을 배워야 했네요 라고 깨달았습니다. 두피는 얼굴의 피부보다 34배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합니다. 게다가 먼지, 각질, 헤어 제품 잔여물까지 계속 쌓이죠. 이런 노폐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두피가 질식하고 머리카락의 성장이 방해받습니다. 마치 잡초가 무성한 땅에서 작물이 자라기 어려운 것처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머리를 감는다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머리카락을 감는다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은 두피를 씻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이 탈모 예방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머리 감기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 사실은 두피 씻기였습니다. 이 작은 인식의 변화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머리를 감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보실까요? 제 병원에 오신 한 60대 여성분은 평생 머리를 감을 때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샴푸를 머리에 직접 짜서 거품을 내고 머리카락을 마구 비벼 거품을 만들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도 비슷하게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머리카락을 씻는 방법이지 두피를 씻는 방법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머리카락을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씻어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세포라고 말씀드렸죠? 죽은 세포를 아무리 문질러 봐야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두피입니다. 한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명의 탈모 환자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샴푸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기존 방식대로 샴푸를 머리에 직접 짜서 머리카락을 문지르게 했고, 두 번째 환자는 손바닥에 샴푸를 먼저 풀어 거품을 낸 다음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게 했습니다. 한 달 후 두 번째 환자의 두피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머리카락 탈락량이 30% 감소했습니다. 지금부터 두피 마사지 샴푸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샴푸를 머리에 직접 짜지 마세요. 대신 손바닥에 적당량의 샴푸를 짜서 물과 함께 충분히 거품을 내세요. 거품이 충분히 생긴 후에야 두피에 접촉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두피에 화학 물질이 직접 닿는 강한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손가락 끝을 이용해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손톱이 아닌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두피 전체를 마사지하세요. 마치 귀여운 아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듯이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두피에 상처가 생기니 주의하세요. 한 40대 여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샴푸할 때 제 머리가 마치 빨래처럼 느껴졌어요. 거품을 내려고 마구 비벼대곤 했죠. 이분에게 부드러운 두피 마사지법을 알려드린 후 3주 만에 가려움과 푸석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왜 진작 몰랐을까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입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의 천연 보호막을 파괴합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3638도, 즉 미지근한 물입니다. 마치 갓난아이를 목욕시킬 때의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온도로 샴푸하세요. 한 50대 남성 환자는 뜨거운 물로 감아야 찝찝함이 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로 샴푸한 지 2주 만에 두피의 건조함과 가려움이 훨씬 줄었습니다. 그는 물 온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샴푸 후 헹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샴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고 마지막에는 약간 찬물로 마무리하면 두피의 모공이 수축되고 두피가 더 탄력 있게 됩니다. 마치 얼굴 세안 후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항상 시간이 없어서 헹굼을 대충 했는데 그게 문제였나 봐요. 한 30대 직장인의 고백입니다. 충분한 헹굼의 중요성을 배운 후 그는 샴푸, 잔여물이 두피에 남으면 가려움과 비듬의 원인이 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피 마사지의 적정 시간은 얼마일까요? 약 2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문지르면 두피가 자극받고 너무 짧게 하면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2분 동안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두피의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노폐물도 제거됩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머리를 감길 때 항상 빨리 끝내려고 서둘렀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비듬이 심해졌어요. 적절한 두피 마사지법을 배운 후 아이의 비듬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머리 감는 시간을 즐거운 스킨십의 시간으로 생각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샴푸 후에는 두피를 부드럽게 말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마구 문지르거나 비비지 마세요. 대신 수건으로 부드럽게 누르듯이 물기를 제거하고 가능하면 자연 건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할 때는 뜨겁지 않게 중간 온도로 거리를 두고 말리세요. 샴푸 후 항상 수건으로 머리를 팍팍 문질러 말렸어요. 한 여성의 말입니다. 부드럽게 물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배운 후 그녀는 갈라진 머리끝이 많이 줄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두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샴푸 습관을 가지면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마치 건강한 토양에서 식물이 저절로 잘 자라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올바른 두피 케어 후 단 3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피 관리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단순히 머리 감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정말 탈모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 병원에서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지훈가명 씨는 70세의 남성분입니다. 그는 10년 전부터 급격한 탈모로 고민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이 들면 당연히 머리가 빠지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 머리는 왜 이렇게 없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박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자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무척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제가 늙고 초라하게 보였나 봐요. 박 씨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저희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올바른 두피 관리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냥 머리 감는 방법을 바꾸는 것뿐인데 효과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박 씨는 성실하게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부드럽게 씻는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2개월 후 그의 아들이 아버지 머리숱이 늘어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박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손자를 안을 때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손자가 제 머리를 만지며 놀 때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김미영 가명 씨는 63세 여성입니다. 그녀는 폐경 이후 급격한 탈모를 경험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우울했어요. 젊을 때는 머리가 정말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빗을 댈 때마다 한 움큼씩 빠져서 거울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고
머리에 직접 샴푸를 짜서 손톱으로 박박 긁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끗이 감아야 한다는 생각에 항상 그렇게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올바른 두피 관리법을 배운 후 김 씨는 3주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느낀 변화는 두피 가려움이 줄어든 거였어요. 전에는 항상 두피가 가렵고 붉었는데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제는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머리 말리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도 변화예요. 전에는 머리카락이 적어서 금방 말랐거든요. 김 씨가 가장 기뻐한 순간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친구가 머리 스타일 바꿨어? 더 젊어 보인다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정훈 가명 씨는 45세 남성으로 M자 탈모로 고민하던 분입니다. 앞머리가 점점 후퇴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사진 찍는 것도 싫었고 회의 때 앞자리에 앉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비듬과 가려움으로 고생했습니다. 두피가 너무 가려워서 머리를 감을 때 정말 세게 긁었어요. 그게 시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습관이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켰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두피 관리법을 배운 후 이 씨는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뜨거운 물로 시원하게 감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요. 하지만 일주일 후 두피 가려움이 눈에 띄게 줄었고 한 달 후에는 비듬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3개월 후에 왔어요. 아내가 앞머리에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고 있다고 말해줬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이제 사진 찍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가족 여행에서 처음으로 자진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아이들이 놀랐죠? 최은주 씨는 55세 여성입니다. 그녀는 항상 머리를 감은 후 많은 양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샴푸할 때마다 한 움큼씩 빠져서 점점 샴푸하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결국 일주일에 한 번만 머리를 감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두피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가려움과 염증이 생겼고 오히려 탈모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올바른 두피 관리법을 배운 후 최 씨는 격일로 머리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자주 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달 후 최 씨의 두피는 훨씬 건강해졌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양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는 머리 감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두피 마사지가 정말 기분 좋거든요. 그녀의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요즘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단발머리로 스타일을 바꿨어요. 머리가 빠질까봐 항상 묶고 다녔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머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단순한 탈모 개선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탈모가 개선되면서 삶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작게는 거울을 보는 순간의 미소부터 크게는 사회생활에서의 적극성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 3주 정도부터 두피 상태의 개선을 느꼈고 2에서 3개월 후에는 머리카락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차례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두피를 살리는 감기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머리카락이 빠지는지, 흔히 하는 잘못된 습관은 무엇인지, 두피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두피 케어로 실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두피를 살리는 감기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제품이나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머리 감기의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그 3분의 변화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구원할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물의 온도입니다. 미지근한 물, 즉 36에서 38도의 온도가 이상적입니다. 손등에 물을 뿌렸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지만 뜨겁지는 않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체온과 비슷한 이 온도는 두피의 천연 보호막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노폐물을 제거하기에 충분합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감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이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두피가 훨씬 덜 건조해졌고 푸석거림도 줄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샴푸 사용법입니다. 절대로 샴푸를 머리에 직접 짜지 마세요. 대신 손바닥에 적당량 500원 동전 크기 정도의 샴푸를 짜서 물과 함께 충분히 거품을 내세요. 이렇게 미리 거품을 낸 샴푸를 두피에 부드럽게 발라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거품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걱정했어요. 하지만 두피 전체에 고루 발라보니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두피가 더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40대 남성 환자의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두피 마사지입니다.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지문 부분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작은 원을 그리듯 두피를 마사지하면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모근도 자극됩니다. 이 마사지 시간은 약 2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사지할 때 주의할 점은 힘의 강도입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두피에 상처가 생길 수 있고 너무 약하면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적당한 압력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듯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히 느껴지는 압력으로 마사지하세요. 처음에는 2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을 재면서 해보니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사지 후 두피가 정말 시원하고 개운했습니다. 50대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샴푸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고 마지막에는 약간 찬물로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두피의 모공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헹굼은 샴푸 잔여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충분히 해야 합니다. 샴푸 잔여물은 두피 염증과 가려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헹굼을 대충 했는데 그게 제 두피 문제의 원인 중 하나였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을 들여 충분히 헹구는데 두피 가려움이 많이 줄었습니다. 30대 직장인의 말입니다. 샴푸 후 머리를 말릴 때는 수건으로 머리를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대신 수건으로 부드럽게 누르듯이 물기를 제거하세요. 가능하면 자연 건조가 가장 좋지만 바쁜 아침에는 쉽지 않죠.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할 때는 뜨겁지 않은 중간 온도로 설정하고 두피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말리세요. 전에는 헤어드라이어를 뜨겁게 해서 빨리 말리려고 했는데 그게 두피를 더 건조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중간 온도로 더 천천히 말리는데 두피가 훨씬 덜 건조합니다. 한 환자의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지근한 물 36에서 38도로 머리를 적십니다. 2. 샴푸는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두피에 바릅니다. 3. 손끝으로 두피를 2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한 후 충분히 헹구고 찬물로 마무리합니다. 이 단순한 루틴이 여러분의 두피와 머리카락을 구원할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피 가려움과 붉음이 줄어듭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 일주일 후부터 두피가 덜 가렵고 덜 붉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둘째, 비듬과 각질이 감소합니다. 두피의 과도한 각질은 잘못된 샴푸 습관으로 인한 두피 손상의 결과입니다. 올바른 두피 케어를 시작한 후 약 2주 정도 지나면 비듬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머리카락이 빠지는 양이 감소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 3주에서 한 개월 후부터 샴푸할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배수구에 쌓이는 머리카락의 양을 확인해 보세요. 넷째, 머리카락이 더 건강하고 윤기 있게 변합니다. 건강한 두피에서는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약 2에서 3개월 지속적으로 올바른 두피 케어를 하면 새로 자라난 머리카락이 더 굵고 건강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일부 환자들은 탈모 부위에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는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꾸준한 두피 케어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머리 감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탈모가 나아질 거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6개월 꾸준히 실천한 결과 정말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60대 남성 환자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며 어떤 샴푸를 사용하든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두피에 맞는 순한 샴푸를 사용하면 더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기억하세요. 머리를 감는 그 3분, 오늘도 여러분의 머리숱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두피에게 올바른 케어를 선물하세요. 건강한 두피에서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마치 기름진 논에서 풍성한 쌀이 자라는 것처럼요. 행복은 종종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자신감과 행복을 위한 작은 변화,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 거울 속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기대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